먼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 얘기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 검찰에서는 예상한 대로 징역 2년을 그대로 그쵸? 구형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뭐 검찰 구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심 때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건 그냥 오로운 아싱인데 그냥 그 1심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무죄. 중간은 없어요. 이건. 중간은 없어요? 네, 이건 중간은 없어요. 이게 갑자기 뭐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 네, 오로운 아싱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뭐 그 정말 한 100만 번 양보해서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부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백현동 부분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당선 무효형으로 유지돼서 나올 거고 사실 뭐 형량도 그렇게 별로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재판부에서 사실 이 항소심 지금 진행된 거나 이런 거를 봐도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선고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난번에는 이제 집행유예까지 됐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좀 다들 벌금형 정도,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것에 비해서 집행유예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형이 나온 거라서 사실 좀 저희도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당시 전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나온 직후였죠. 그때도 사실 다들 좀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사실 뭐 피선거권이냐 피선거권 박탈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형량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하면 네. 사실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도 시점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이 돌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 3월 중순 정도 선고가 나온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경선이 거의 개시된 아마 그 직후에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가 됐을 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자, 급기야는 이게 본선을 진행하는 와중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 치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이제 그 직후에는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재판이 진행되냐 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텐데 아마 저희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그런 갑론을박이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갑론을박 할 수가 없어요. 갑론을박 없을까요? 갑론을박 하는 순간 수박 딱 집고 그냥 개딸들 쳐맞는데 예. 누가 감히 거기에 지금 좀 피해를 많이 하셔서 경험자로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체제에서는 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다. 뭐 대선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뭐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무죄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오늘도 근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똑같은 그 진단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하면. 예. 지금까지 제가 약간 찜찜한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여의도에 한번 찌라시가 돌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부의 뭐 부장 판사가 뭐 이게 기소할 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사석에서 네. 저는 그건 믿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보통 재판관 판사들이 어떤 사석에서 자기의 자기 사건을 사건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누가 떼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 내에 누가 만들어서 돌렸든지 뭐 하여튼 찌라시가.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건 저도 한 두어 달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막 한국심 그 재판부 배당 받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그 어떤 기자분을 통해서 듣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찌라시로 얼마 전에 돌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뭘 가지고 그런 무죄를 주장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공선법 위반이 아니라 증인 등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선거법이 아니라 다른 네, 법에 적용이 되는 선거법이 아니라 거다. 증언 및 감정에 의한 법률은 100만 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건 이제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지만 이제 피선거에 상실이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것이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1심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인데 이건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2심에서도 이 제3자의 행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조금 찜찜한 부분은 저는 이제 김문기 씨는 알았다 몰랐다는 뭐 본인 말대로 기억에 대한 부분이니까 진짜 100번 양보해서 기억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다던 치더라도 백현동 부분은 저는 빼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빼박이죠. 그리고 이미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 씨의 로비로 인해서 성남시장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허가를 해줘서 4단계 정상이 됐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공선법 위반이 아니라 증감법 위반이다. 증언 및 감정의 법률 위반이다라고 채택될 여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이 들어서 1심 때는 하지 않았던 1심에서는 주장했던 주장인가요? 내용이에요. 했는데 주장을 했었나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예. 뭐 그렇지 않은 한 저도 이제 결론은 아마 이 두 분하고 저는 네. 생각이 같긴 한데 조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마 이런 걸 믿고 지금 무죄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2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대선 전에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전혀 이재명 대표의 당내 경선 과정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형사소송법 절차상의 대선 전 최종 선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이런 설명 같은데 각종 절차에 걸리는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헷갈리실까 봐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네. 했는데 변호사분들이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네네. 항소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뭐 피고인 측의 어떤 송달 자료도 있을 테고 이런저런 거 거치다 보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게 통상적인 맞아요. 절차인가요? 한 달 걸리는 게 맞고요. 예. 야, 내가 이거를 근데 뭐가 저렇게 오래 걸리나요? 저거는 한 달 예. 걸리는 게 맞는데요. 네. 야, 이거를 근데 민주당도 뭐 다 알 거야. 변호사들이니까 거기도 변호사들 다 있고 하니까 예. 알 거라서 저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쓸 마지막 꼼수. 저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뭐 14일이네, 20일이네 이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쓰려면은 2달이라는 시간 안에는 나오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마지막 꼼수가 하나 있어요. 뭐죠? 해외 가버리면 돼. 해외요? 대선해야 되는데. 해외 어떤 제외 국민들 내가 송달 받을 때 선거운동? 내가 네. 송달 받을 때. 송달 받을 때. 네. 저 그거 기억나는데 네. 이사불명, 패문부재,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데. 집행관 송달. 예, 이런 거요? 형사 사건의 송달은 피고인한테 직접 송달을 해야 돼요. 예. 변호인한테 송달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한테 직접 이렇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외 가서 안 받아버리는 거지 송달 올 때 맞춰가지고 진짜 그냥 근데 그 송달을 그 해외 가서 이렇게 할 때 뭐 핑계를 약간 대는 거예요. 뭐 다음 리더십을 위해서 뭐 싱가포르에 뭐 아니면 또 무슨 뭐 대만에 뭐 아니면 또 일본과의 한미일 뭐 이런 트럼프 거를 하겠다 행정부 뭐 만난다? 트럼프 행정부를 네. 만난다 뭐 이러면서 예. 갑자기 해외를 가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더 끌 수 있어. 통상 걸리는 것보다도 네. 조금 더 시간 끌 수 있다. 더 끌 수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한 달 정도인데 이게 2달이면은 대선이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을 최대한 더 줄이기 위해서 해외로 가버리는 네. 해외로 런 해버리는 거죠. 런. 진정한 의미의 런 제명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말하기 정말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눈치 보일 텐데. 혹시 갈까봐 싶어가지고 미리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예, 혹시 갈까봐 싶어서 설마. 예.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이제 대선에 들어가니까 지방 유세도 다녀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의원회관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대선전에 들어가면 경선도 해야 되고 지역 행사도 가야 되고 이제 내가 의원회관에 없다. 그래서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 그 당대표 일정은 웬만하면 공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행관이 굳이 뭐 당대표실 아니면 국회의원 회관 이런 데 말고 대표 일정 현장에 가면 안 되나요? 가도 되죠. 가도 가도 되는데. 우리가 돼요. 그렇게 그죠? 적극 행정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네. 보통 의원실 통하면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의 보좌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직접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이 사람들 통지가 됐었을 때는 그 이재명 의원한테까지도 전부 다 통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신분 관계니까 친분 관계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2심 재판에 뭐 강한 무죄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결과 보고 이제 판단해도 되겠지만 저도 이제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이재명 대표 저는 대법원에서 3개월이라고 우리가 633을 정해놓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3개월 꼭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안에만 끝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원칙 자체가. 예. 3개월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미 근데 항소심은 3개월이 넘었죠. 지나서 이제 2개월 동안 거의 재판은 빨리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항소심 재판부가 개시한 이후에 네, 재판 자체는 네. 굉장히 빨리 하고 저는 뭐 재판 자체 절차에서는 별로 흥결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워낙 뭐 안 받고 꼼수 쓰느라고 이게 한 달을 그냥 훌쩍 날려버린 게 있는데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상고심까지 불복 기간이 7일이니까 7일에 이제 그 송달에 대한 절차가 있으니 그게 한 달을 잡더라도 저는 이건 대법원에서 특별 심의를 통해서라도 그렇죠. 빨리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맞아요. 네.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잖아요. 정말 대법원으로서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예. 이제는 대선에 후보가 되는 사람은 뭐 살인죄를 저질러도 대선만 되면 이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온갖 범죄들은 다 대선 후보만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네. 대선 대권 후보로 유력한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표만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다 5년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정당성을 통해서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사법부가 할 수 있냐? 그러면 국민적 총의라는 것이 법 위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러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러면 국민 투표로서 어떤 것을 딱 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법에서도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데 국민들이 다수의 그 전체 국민도 아니고 네. 조금은 더 다수의 국민들이 그냥 표를 몰아줬다 해서 이 사람은 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표를 많이 받은 네. 대선 주자기 때문에 뭔가 다른 법의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당연하죠. 이런 법치주의는 모든 법 앞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 많이는 평등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기 그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법률 대변인이신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 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 아는 국민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뭐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여론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거는 하셨거든요. 인민재판 하자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무슨 소리냐 같은 거냐면요. 제가 그때 정치 시그널 아침에 나왔을 때 네. 그때 제가 전한길 선생님의 그 앞에 열강을 제가 들었잖아요. 아, 듣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네. 다음에 바로 다음 방송을 순서로 들어왔잖아요. 나오셨을 때. 근데 그때 전한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자,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법치주의거든요. 예. 근데 국민 다수가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으니 무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수결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단되고 다수결에 따라서 탄핵 인용 기각이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법부가 뭐가 필요해 있습니까? 제가 그때도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재판 때처럼 예수님 재판이 딱 그 인민 재판이거든요. 예수님 재판 때처럼 그러니까 법의 민족이었던 본시오 빌라도 로마의 본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사형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종의 인민 재판을 한 거죠. 그 살인범이랑 딱 2명을 세워놓고 자 누구를 풀어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유대인이 그냥 다수결에 따라서 이 살인범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시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 유대인의 그 풍습을 존중하면서 법의 민족인 로마의 민족 출신으로서 손을 씻고 선고를 합니다. 이 손을 씻는 장면이 뭐냐면 나는 이 판결에 죄가 없다. 나는 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근데 이건 니네들이 원해서 그냥 무리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이 기독교의 모든 이 이야기들이 거기서부터 다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건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 로베스피에르 시대의 공포정치 시대의 재판, 그 다음에 18세기의 마녀 사냥,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인민재판들, 공개 총살들, 이거 다 다수결 재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결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이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뭐 우리 당의 뭐 일부 사람들한테 뭐 그군이 뭐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들도 민주당 그럼 극자지 뭐. 야. 일부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뭐 정치적인 기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무죄를 이제 전제로 해서 나오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봐야 아는 부분인 예. 것 같은데 말씀. 지금 이제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박민영 대변인한테도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예.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관련해서 좀 논평을 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조금 제가 반박이라 하기 좀 뭐하지만 그 헌법재판은 사실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송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형사재판은 검찰이 기소를 통해서 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형사재판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판단이 완전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사실 재판이 종료되냐 마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100분 토론 나가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다수설이다.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게 다수설이다. 예. 그런데 2017년에 홍준표 후보가 바로 비슷한 사례로 대선을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도 관련된 발언을 했었고 언론사에서도 헌법학자들한테 많이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이신데 특정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 말씀을 하셨냐. 그러니까 1심은 무죄였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다.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어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홍준표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예.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를 그렇죠. 갖고. 근데 이게 네. 이제 와서 이 당적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말을 바꾸는 것도 사실 좀 모양이 많이 빠지는 건데. 네. 그리고 사실 국민일보에서도 이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지금도 이제 특정 방송사에 출연까지 하시고 이 진보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계신데 그때 10분 중에 7분이 아니 대통령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그 임기 동안에만 중단된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예. 아예 소가 중단되어야 한다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리고 10명이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 대통령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파면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유권 해석을 거친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다수설이라는 주장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좀 더 대야 될 것 그럼요. 같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과거 발언이나 헌법학자들의 의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유권자들도 판단을 하겠지만 또 이제 법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논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걸 그때 되게 웃겼던 게 그 100분 토론에서 얘기할 때 네. 그 앞에 있었던 교수가 전학생 헌법 교수예요. 맞아요. 네, 네, 전학생 패널로 있었죠? 교수인데 그분이 그때 국민일보에서 조사했었을 때 재판 중지 안 된다고 주장했던 말을 했던 교수예요. 최근에 나오고 그거 몰랐네요. 임지봉 서강대 교수나 전학생 교수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맞습니다. 맞아요. 정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다시 한번 그 기사와 똑같이 홍준표를 빼고 이재명을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물어봤던 10명의 헌법학자들한테 그대로 다시 한번 설문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기사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 8년이 지나서 다시 네. 물어보니 네, 뭐 물어보니 이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헌법학자들이 법 앞에서 이게 진영에 따라서 자기가 법 논리를 그러니까요. 한 것인지 네. 정말로 자기가 헌법학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지 우리가 그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국민일보가 안 하면 채널A가 한번 한번 해보는 해보셔도 걸로.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저는 네. 딱 그럴 때 그 기사에서 전학성 교수님이나 임지봉 네.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조국 대표가 이미 네. 생각이 달라졌다. 아니 조적조였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단 7글자로 8글자였지.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전국에 많은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귀를 다시 한번 씻었을 거예요. 예. 왜 이게 다수설이었어? 그러면서 책을 다시 한번 찾아봤을 거예요. 예. 다수설이 없어요. 논란 왜 그러냐? 이제까지 이런 후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뭐 이게 정지 다시 하고 이런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없어요. 당시 사실 이렇게까지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상황은 없었어요. 사실 요 헌법 84조 논란은
한동훈 대표가 꺼내기 전까지 법조계에서 사실 잊혀진 이야기요. 그러니까 아니 상상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왜 따져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지.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그때 소추 이걸 딱 던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소추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예. 법학계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갑자기 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갑자기 한동훈 깔때기인데. 갑자기 한동훈 전 2017년에 대표 또 이슈로 물어봤다니까. 넘어가신 거죠? 그때 시작을 한다 이거죠. 기사가 시작을. 아니 근데 저는 공동의 원자입니다. 그때 네. 아니, 책 얘기로 넘어가나 봐요. 아 그러니까 뭐 네. 간단한 얘기인데 저는 네. 이거 논란은 있다. 다수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아 이게 다수설인가 보다. 아니, 그 옛날에 얘기했던 분도 생각을 바꾸니까 네. 생각이 달라졌다 하실 거라니까. 네. 아, 한번 근데 저희가 물어볼게요. 진짜 네, 한번 물어. 생각이 저 달라지는 기사를 건지. 똑같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이게 만약에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과연 뭔가 이제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전 업보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얼마나 정권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집권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파장은 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과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까?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드는 게 108석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대권을 가져가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108석은 아무 국회에서 의미 없는 숫자가 돼요. 그냥 개헌을 저지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숫자가 300에서 108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무의미한 숫자. 심지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도 못하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 나갈 때마다 미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네. 타이밍에 내일 권한쟁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권한쟁이 결과가 상관없이 이 타이밍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변론 갱신을 신청해서 아. 변론을 다시 열어버리는 겁니다. 변론 갱신을 신청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탄핵 인용 확률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죠.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변론 갱신이 되면 이게 좀 길어져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좀 선고일이. 길어져. 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밑밥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수 쪽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버리는 거야. 예.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 아이, 그냥. 잘 봐요. 지금 4대 4잖아요. 예. 4대 4인데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후보자가 들어오면 5대 4가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이쪽에 2명을 임명을 해버리면 3대 6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구도를 보수가 바꿔버리자. 6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108석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보수를 6을 만들어 놓고 네. 4월 18일 이후에 넘어가잖아요. 아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를 최후의 보루로 만들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 바보 왜 하시네요. 그러냐면 진짜 막장으로 가면 아니 그럴 수 왜 있을 것 같긴 그러냐면 한데. 나는 진짜 뭐 했으면 좋겠어. 탄핵안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0석 필요해요. 아니 대통령 탄핵과는 빼고. 상관없이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192석이 막 법을 만들잖아요. 이제 거부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으로라도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아. 보수 재판관 6명을 갖다 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최후의 보루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나는 정말 걱정하는 이거가 이제는 제가 걱정하는 건 진짜 그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는 108석이라는 숫자가 완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네.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개헌 저지를 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권력은 견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대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면에서라면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잘해야 될 텐데.